네, 안녕하세요. 리더스 코칭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는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입니다. 뒤편으로 바다 보이시나요? 네. 제주도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여행은 뭐 계획된 여행이라기보다는 어젯밤에 남편과 뭐 얘기하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제주도 갈까? 하고 그냥 여행 뭐 비행기표 예약하고 숙박 예약하고 그렇게 온 여행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퇴직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로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하면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퇴직하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퇴직 이후의 삶은 자유의지로 살 수 있는 삶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자유의지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체 리듬과 관련된 자유의지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신체 리듬에 맞춰서 산다는 건 정말 우리 건강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어땠나요? 직장 다닐 때는 사실은 아침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도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9시에 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연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 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우리를 굉장히 병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체 리듬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삶, 아침에 눈을 뜨고 싶을 때 눈을 뜨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고 싶을 때 활동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직장 다닐 때 여러분 어땠나요? 내가 주로 선택받는 입장이었잖아요. 내가 원해서 어떤 조직에 가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내가 그 조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을 가서 다행히 가치 있는 직원들과 아니면 상사와 궁합이 잘 맞는다면 그나마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상사나 옆에 있는 직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병이 드는 경우도 많죠. 저도 사실은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공황장애도 있었었고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퇴직 이후의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만 선택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감을 줍니다. 자, 세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맞벌이의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집안일도 온통 저 혼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업무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아이들 밥을 줘야 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좀 치우고 또 숙제를 봐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1시, 12시가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자는 시간을 줄였던 거죠. 그래서 보통 새벽 2시 정도 돼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그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축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책도 보고 싶고 시간이 많으면 내가 뭔가를 할 텐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퇴직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분, 20분도 쪼개가면서 그렇게 막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지금은 좀 쭉쭉 늘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어떤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이룰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번째는 주거의 자유로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사실은 주거지를 마음대로 옮기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학군에서 집을 얻어서 생활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거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면 사실 어디에 거주를 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시내에 병원 가까이 살면 가장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된다면 굳이 서울을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방으로 가서 살아도 되고 방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거 비용을 낮춘다는 건 그만큼 생활의 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차이점은 예전에는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였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해서 어떤 지역을 살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결정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퇴직 후의 삶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퇴직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걱정 많이 되시죠? 퇴직 후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퇴직하고 보면 이 자유의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내가 왜 조금 더 빨리 퇴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퇴직하실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퇴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지의 삶을 또 누릴 수도 있는 것도 우리의 권리니까 너무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측면에서 행복할 거다라는 주문을 외우시는 것도 퇴직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